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인 위. 위는 알파벳 J 모양의 큰 주머니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연달아 넘어오는 음식물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그러다 멜론 크기만큼 커질 때도 있어요. 일단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면 위벽이 매우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물조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X축, Y축, T축 세 방향으로 음식물이 마구 날아다니고 밀쳐졌다, 튕겨져 나올 정도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들이쳤다 나가듯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요.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음식물은 위에가 더욱 골고루 뒤섞일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약 4시간 정도 지속되며 이때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쭉 형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집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똑똑한 일꾼 소장. 소장은 소화와 흡수 시스템을 갖춘 공장과도 같습니다. 위에서 매우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진 음식물이 도착하면 소장은 자동화된 공장처럼 시스템에 따라 음식물을 소화한 후 필요한 영양소와 불필요한 독소를 철저하게 구분해 받아들이고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몸에 좋지 않은 요소는 절대 소장벽으로 발도 들릴 수 없도록 밀어내요. 마치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와도 같지요. 소장의 점막은 위에서 전달된 쭉 형태의 음식물이 입장한 순간부터 매우 날렵하게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장벽이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점액과 물, 단백질과 당, 지방 등을 소화하는 효소를 소량 배출합니다. 여기에 12장에서 분비되어 내려온 담즙과 이자액까지 더해지면 음식물은 비로소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으로 잘게 쪼개져요. 바로 이때 잘게 쪼개진 음식물이 장벽의 육모를 통해 소장벽으로 흡수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는 느림보 청소기 대장. 소장의 임무가 영양분 흡수라면 대장은 남은 수분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입니다. 12에서 18시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느리지만 꿋꿋하게 제 할 일을 해냅니다. 대장은 가장 먼저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1.5리터의 액체 내용물의 모든 수분을 싹 빨아들입니다. 이때 내용물의 크기는 10분의 1인 150cc로 줄어들고 단단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대변은 대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대장 끝에 위치한 직장으로 이동해 잠시 대기하는데요. 직장에 쌓인 대변의 양이 200cc 정도가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변이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우리의 직장은 이완을 통해 내부 압력을 떨어뜨리고 수분을 흡수해 부피를 줄인 대변을 최대 400cc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진주 목걸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새인 대장의 내부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내부위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으로 나누어 구분되며 각각의 위치에서 모두 수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소장에서 액체성 내용물이 맹장 대장의 맨 앞부분으로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부위를 거쳐 상행결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돼요. 이후 횡행결장으로 내용물이 이동하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이 움직임을 통해 대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조여들다가 최종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하행결장으로 이동하고 남은 액체는 다시 상행결장으로 돌아갑니다. 상행결장으로 돌아간 음식물 찌꺼기는 이곳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빼앗긴 뒤 연동운동을 통해 다시 위쪽의 횡행결장으로 올려보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결국 모든 수분을 빼앗겨 걸쭉해진 음식물 찌꺼기는 횡행결장을 완전히 통과한 뒤 마침내 하행결장으로 내려와 단단한 변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에너지로 장의 움직임을 확보하라.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딜레마를 떠올려 봅시다. 1인당 20만원짜리 저녁 뷔페 약속이 있을 때 더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점심을 굶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저녁 먹기 2시간 전 사탕 2개와 이온 음료를 한 컵 마십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은 포함하되 위속은 비워두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포만감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그러면 위 공간은 넉넉하고 장 운동 역시 활발해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즐거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관막을 튼튼하게 사수하라. 인체의 신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관이 몸속 어딘가에 숨어 각자 제 역할을 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관막입니다. 장관막은 쉽게 말해 척추뼈와 장을 연결하는 얇은 막을 말합니다. 이 장관막은 장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장관막이 튼튼해야 장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반대로 장관막이 약하면 장운동도 약해져 변비가 발생합니다. 흔히들 척추뼈가 사람의 등짝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척추뼈는 가슴 피부와 등 피부 한가운데에 위치해요. 그 앞쪽에 장이 있고요. 이 장이 척추뼈에 달라붙도록 잡아주는 것이 장관막이지요. 장관막이 장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장으로 향하는 혈관과 림프관, 신경이 모두 장관막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장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가정해봅시다. 너무 많은 음식물 탓에 장이 무거워지며 축축 늘어져요.
그러면 장과 연결된 장간막의 혈관 또한 길게 늘어나며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레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을 잘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장간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간막 안에 있는 혈관의 늘어짐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장간막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깅을 하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뛸 때 20분 이상 천천히 뛰면 장간막이 출렁이는 장을 버티며 힘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1시간 정도 걷거나 줄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지방이 대장암을 몰고 온다. 대장암 발병이 급증한 이후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 특히 고기 섭취가 늘어난 탓이지요. 대장암은 소, 돼지, 양 같은 적색육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담즙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과다 분비된 담즙산이 대장으로 이동하면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이 담즙산을 분해하면서 여러 대사산물이 생성되지요. 문제는 바로 이때 발생해요. 생성된 독성 부산물이 대장 점막 세포를 자극하고 손상시켜 대장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 과다 분비된 담즙이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많은 양이 유입되면 대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발암물질로 전환되어 버리는데 이때 운동 부족이나 변비로 인해 장운동이 느려지면 발암물질과 장점막의 접촉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장벽이 자극을 받아 손상되면서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잘게 부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음식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 불치병이 없다. 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도 속담입니다. 흔히들 소화는 위에서 시작해 소장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힘껏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은 소장이 맞지만 그 시작은 위가 아닙니다. 체내에서 소화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입에서 음식을 최대한 잘게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물의 표면적이 넓어져 소화 효소가 많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표면적이 늘어나 그만큼 소화 효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물에 소화 효소가 많이 달라붙게 만들어야 할까요? 소화 효소가 많아야 음식물이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고 결국 몸으로 흡수되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강력한 이로 음식물을 씹고 위와 장이 힘차게 뒤섞는다 해도 소화 효소가 없으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소화 효소가 없으면 신체는 소화 과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화 효소는 몸 안에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위와 같은 일을 해요. 음식물이 체세포의 크기와 같아질 때까지 아주 잘게 분해하지요. 따라서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철저히 할 때 소화가 잘 되고 흡수량도 많아집니다. 소화력이 좋아지는 가장 첫걸음은 음식물을 꼭꼭 씹는 것입니다. 한번 음식물을 삼키면 20에서 30회 정도 오래 씹어야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소화 효소가 골고루 닿을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가 단순히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원활한 소화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후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돕는다. 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변비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단해진 변에 수분이 포함되면 부드럽게 변에 더 쉽게 배출되어요. 또 온몸에 수분이 가득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푸석한 피부도 개선됩니다. 화장실도 더 자주 가게 되면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로 더 많은 양이 쉽게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 회복도 빨라져요. 물 마시기에 이점이 이토록 많은 까닭에 물을 자주 마시라 권유하긴 하지만 반대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밥과 함께 물을 마시거나 밥 먹은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실 때예요. 식사 도중이나 직후 곧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식사 후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더욱 잘 달라붙어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물 사이사이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가 음식물 사이 공간을 파고들기 힘들어요. 이때 물을 한 컵 마시면 음식물 사이 공기로 채워져 있던 빈 공간에 물이 채워지면서 소화 효소가 그 사이 공간에 물과 함께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덕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각각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내 소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지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아 음식물 사이에 공기가 가득한 채로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주변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부글거리며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하고 독소와 노폐물로 변해 우리 신체를 공격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식사법 중에는 오류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식후에 섭취하는 물도 이러한 오해에 해당됩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물을 마셨을 때 소화가 더 잘 된다면 얼마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대장의 출구 시간을 확인하라. 나의 대장 출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의 장국입니다. 선지의 장국을 섭취한 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뒤 시커먼 변을 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혹은 3일 안에 화장실에서 검은 변을 확인했다면 장이 정상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변은 24시간 늦어도 72시간 내에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장의 출구 시간을 확인하는 작업은 현재 내 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꽤 정확한 척도가 됩니다.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한다는 것은 장이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다들 시도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장을 깨끗이 비워낼까라는 고민은 이제 그만두세요. 제대로 배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장이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비움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장을 아프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육류와 튀김류입니다. 외식의 대표주자이기도 한 육류는 장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 톡성물질을 만들어낼 위험이 높습니다. 또 육류는 대체로 많은 양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몸속에서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효소인 담즙을 다량 생산해내는 것도 문제예요. 이처럼 대량 생산된 담즙은 대장으로 넘어와 대장 점막세포에 반복적인 자극과 손상을 입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운동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음식과 매운 음식, 톡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장점막이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장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장액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해지며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항문으로 내려가 설사를 하게 돼요. 또 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나 고기를 가공한 햄, 밀가루로 빚어낸 과자, 지방과 당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도 장을 혹사시키는 음식이에요. 각종 첨가물을 넣어 열로 가공 처리해 소화가 힘든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음식물이 부패해 톡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면역력은 장 건강에 달렸다. 면역력은 쉽게 말해 병을 스스로 이겨내는 힘입니다. 또는 병원을 이겨내는 내부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세균과 바이러스처럼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유해한적으로 인지하고 맞서 싸우는 자기방어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보호막을 최대한 지키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면역력을 좌우하는 체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좋을 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장이 좋아하는 식품과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